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현장 학습에서 방문할 광주의 주요 장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거기 소개된 영상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보는 것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그런 건 수업 시간에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광주시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광주 관광 안내지도예요. 대표 광주시가 공식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대표 관광지도인데요. 오메 광주. 이름 잘 졌네요. 오메 광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주 광주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와 재밌겠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약간 애매하죠? 저 야구 보러 가면 재밌을 수 있겠다 생각 드는데, 그 밖에는 크게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도 대전이 노잼 대전, 청주가 노잼 청주 그런 것처럼 광주도 잘 노잼 광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딱 그 관광 지도에 열어보니까 A, B로 딱 특정한 곳이 있어요. 좀 맘먹 특정한 곳이 있고, 거기 이렇게 딱 보니까 A가 광주광역시 원도심권, B 양림역사 문화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저희가 방문할 곳이 딱 여기다. 저희가 방문할 곳을 광주에서는 광주에 오면 가장 방문하실 첫 번째, 두 번째 장소로 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또 저희가 가진 어떤 상권을 본다든지 이 어떤 도시의 공간, 장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시의 어떤 하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저희 주제와 이 광주가 제시하는 공간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거 좀 좋습니다. 네, 그죠? 좋은 일이겠죠? 네, 이것도 다른 지도인데 역시 같은 곳을 딱 두 곳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여기 아까 A 지역, B 지역 해가지고 보니까 양림역사, 원도심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은 보면 저희들이 방문할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기가 1번이고 동명동이라고 써있는데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양림동, 여기가 3번. 네,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부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국립기관이에요. 광주시가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것이고, 이 자리는 옛날 전남도청, 그러니까 광주 5.18 민중항쟁이 벌어졌던 그 장소가 이제 이전하고, 이 장소를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대표 장소로 이제 탈바꿈한 것인데, 그게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소개가 있어가지고 요 소개는 종이를 봐야 된다 그럴까요? 하여튼 여기 홈페이지예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인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해가지고 장소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걸 조금 보면 여기 뭘 하느냐 하니까 좀 딱딱하네요. 시작부터 아시아 문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제작센터. 순서가 맞죠? 연구를 해야 보다 수준 높은 창제작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고 국제 교류를 하고, 그리고 해서 아시아로 뻗어나간다기보다 광주의 수많은 아시아의 문화자원을 모아서 문화가 허브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꿈이고요. 여기 이제 ACC 소개 책자 다운로드가 있어. 요걸 조금만 보면 아시아의 문화의 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 예술, 기술의 교류와 융복합을 통한 아시아 문화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 세계 수준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을 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요 공간이 빅도어 시네마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공간이 아시아 전당 내 한 장소예요. 여기 있는 건물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극장 외벽을 이렇게 가변형 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영화도 상영하고 여기를 공연장 무대로 만들어서 여기 열린 광장 같은 데를 객석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게 매력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이제 장소들이 있고요. 가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략 목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대 핵심 운영 방향만 좀 볼까요? 이 기관은 아시아 문화 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고, 아시아 문화유산을 디지털 전환, 그 다음 창의산업 보급을 위해 실천하겠다. 뭐죠? 아시아 문화유산이라는 게 미래의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다 디지털화 하겠다. 요새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창의 산업이라는 게 뭐죠? 저게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번역한 것이고, 그게 바로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산업을 위해 이런 것들을 보급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랩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하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새롭고 멋있는 걸 하려면 누군가가 투자해서 그거 한번 혁신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민과 간이 함께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ACC라고 불러요. 아시아 컬처 센터. 그러나 광주에 가면 현재 젊은 사람들은 아문당이라고 부릅니다. 아문당이라고 부르고요. 아문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이렇대요. 대전에 성심당 있지? 군산에 이성당 있지? 광주에 뭐 있게? 아문당. 빵집도 아닌데 이런다고 하네요. 약간 그 씁쓸한 얘기죠. 왜냐면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려는 기관의 이 엄청난 포부를 가진 게 빵집보다도 이제 처지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아까 그 빅도어 시네마라고 그 외벽을 쓰는 뭐 극장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내부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가변형으로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가변형 실내 극장 같은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시아 여러 가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융복합 콘텐츠와 전시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도 가면 전시실 일부를 둘러볼 텐데요. 아마 전시 작품도 수준들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위에서 다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진 그림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기에 ACC 칠드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도 갖고 있고, 다채로운 시민 문화 생활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시아 전당은 가보시면은 좀, 독특한 게, 여기 보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옛날 도청 건물이에요. 이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그대로 아주 오래된 건물이지만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고, 이 밑에 이 공간들을 다 지하로 파가지고 개방감 있게, 뒤에 무등산인데 무등산을 가리지 않고 이 민주평화교류원 도청 옛 건물의 그 모습 자체를 사람들에게 가장 개방감 있게 열어주고, 이 엄청난 시설과 내용들은 이 땅을 지하로 파서 지하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하늘마당 뭐 이런 곳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올라와서 휴식도 즐기고 이 공간을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이 장소의 목적과는 또 별도로 이 공간이 되게 사람들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되게 이 친근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시아전당에 대한 소개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영상 같은 걸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좋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한 20분 되더라고요. 유현준 씨, 건축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좋은 말도 가끔 엉뚱한 말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세금 써서 만든 건물 중 최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또 아시아 문화전당의 건축적 특징과 이런 개념들을 길게 설명했으니까 여기 제가 링크랑 다 걸어드릴 테니까 좀 여력 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삶에서 건축과 건축물이, 공공건축이 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소인 아문당, 아시아 문화전당은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장소로 동명동과 푸른길인데요. 동명동이라는 카페 거리로 유명한 곳이 있고, 그 다음 그 배후 지역에 푸른길, 경의선 숲길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숲길이죠. 푸른 숲길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방문할 텐데요. 요거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명동 하나 보고 푸른길 하나 볼 텐데, 동명동 먼저 볼게요. 동명동은 여기가 단독주택가였어요. 단독주택가인데, 말하자면 그냥 단독주택이라기보다 조금 부유한 동네, 약간 부유해서 멋있는 단독주택, 부직을 활용할 만한 여지가 많은 단독주택들이 많았던 데고, 이것이 이제 그냥 그럭저럭 유지되다가 학원가로 막 변해가지고 거기서 부모님들 커피 마시고 이걸 기다리던 데서 갑자기 커피집이 이렇게 변신 시도하고 이걸 핫플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독특한 이제 유래를 갖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거리와 현대적인 감성이 더해진 멋스러운 한옥.
고즈넉하고 차분했던 골목 곳곳이 활기찬 변화를 맞이했다. 광주 읍성 동문 밖에 있는 마을 동문외리. 동계천 가에 자리하고 있어 동계리.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리 잡은 이름 동명동.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고급 주택들과 오래된 한옥들이 함께 어우러진 동명동은 광주의 부호들이 모여 살았던 광주 원도심의 핵심 주거단지였다. 하지만 1990년대 광주 버스터미널 전남도청의 이전과 신도심 개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동명동 거주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동명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이 추진되며 구 전남도청 주변의 입시학원 일부가 동명동 일대로 자리를 옮겼고, 학원에 간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은 학원 주변에 생긴 카페에 머물며 입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동명동을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자 카페들은 독특한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각자의 개성을 드러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동명동 카페 거리의 시작이었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서 동명동의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났다. 그에 맞춰 늘어난 멋진 카페와 식당들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고, 동명동은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광주 원도심의 핵심 주거단지에서 학원가를 거쳐 상업지구의 기능을 갖추며 변신을 거듭한 동명동. 동문 밖의 마을, 동명동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하고 정겨운 풍경. 멋스러운 옛 주택과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은 동명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 매력에 이끌려 찾게 되는 곳, 광주의 명소가 된 동명동 카페거리이다. 네, 잘 보셨나요? 동명동의 내력입니다. 저희들이 4월 12일 날 휘젓고 다닐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동명동 쪽에서 저희가 볼 곳은 푸른 길입니다. 푸른 길. 이 버려진 철길. 버려졌다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철길을 아까 그 서울에서 연남동에서 경의선 숲길을 만들듯이 광주에서는 그거보다 더 먼저 이거를 이렇게 숲길, 주민들을 위한 숲길, 사람들을 위한 숲길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광주시에서는 또 다른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숲길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여기도 뭐 서울 그 경의선 숲길보다 더 기네요. 7km가 넘는데 네, 저희들이 7km를 다 도보로 주파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영상에서 계속 이 숲길에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지나갈 구간입니다. 동명동 인근에 있고 길지 않습니다. 짧고 쾌적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경의선 숲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제 예쁘고 멋진 그런 카페나 식당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광주시에도 동명동 카페거리 약간 상업지구로만 이렇게 그 지역이 계속 성장을 하면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겪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동구 인문학당이라든지 기타 여기 광주시에서 장소들을 매입해가지고 좀 공공 공간들을 같이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구 인문학당 같은 그 대표 공공 장소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거기가 우리나라 건축 대상, 뭐 대통령상 이런 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광주 폴리인데요. 광주 폴리는 특정 장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광주 시내에 배치한 팝업 건축물이에요. 팝업 건축물. 여기저기 그냥 툭툭툭 건축가들이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는데 여기 사람을 위한 사람이 살기 위한 건축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건축을 만들었대요. 홈페이지가 있어서 잠깐 보면 여기 이제 뭐 광주 폴리 공간 개입의 잠재력 맥락화 폴리의 유형학 재정리.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소개를 좀 볼게요. 폴리의 건축학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래요. 하지만 광주 폴리는 공공공간 속에서 장식적 역할뿐만 아니라 기능적 역할까지 하면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네요.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도시재생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네. 광주 폴리는 도시 안에서 단위 개체로 작동하기보다는 군집화되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도시 안에 위치하게 될 폴리들은 지난 40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도심 공동화를 겸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구도심 지역에 강력한 문화적 힘을 전달하여 도심 재생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네, 이렇게 말 썼네요. 뭐 말은 쉽고 쉽지 않은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력으로 광주시에다가 이렇게 이 폴리라는 그런 사용하지 않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건축물들을 쭉 담아놨는데 쭉 보면 자 저희들이 이제 방문할 장소가 여기가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여기도 이제 폴리들이 있고 이 폴리들이 요 표시들이 다 폴리예요. 무슨 소통의 오두막, 뭐 아이러브 스트리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폴리, 꿈집, 푸른길 문화센터 아까 봤던 푸른길이 여기 있고요. 이런 데 있어서 광주 전 지역에 대단히 많지만 저희들은 여기 저희 코스 내에 있는 폴리만 좀 같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폴리가 사실 이런 작가적인 접근을 한다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가적인 접근하는 걸 보면 미술이든 건축이든 저희가 봤을 때 다 뭐 어렵네 그려 이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보고 어렵다 저 무슨 뜻인지 메시지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탓인가요? 작가 탓인가요? 100% 작가 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떨치시고 다만 여기 가서 이런 작가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희랑 뭐 다를 게 있어요. 저희도 뭐 잘날 것도 못날 것도 없는 평범한 우리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여기다 때론 적어놓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가면서 우리가 건축을 매개로 건축이라는 일종의 저걸 콘텐츠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건축이라는 어떤 대상을 매개로 세상의 어떤 지속 가능성, 세상의 발전, 도시의 재생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보시면 막연할 거예요. 근데 보다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내면 그런 것이 콘텐츠 세계에서도 이걸로도 저걸 할 수 있겠다. 저걸로도 저걸 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 사유의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방문할 장소 양림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림동도 오래된 마을이에요. 여기 뭐 펭귄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펭귄 마을이라고 써놓은 건 양림동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 펭귄 마을이라는 곳이고 저희들도 방문할 예정이라서 저희다 써놨고요. 양림동도 광주에서 원도심의 좀 오래된 마을이고 되게 역사가 깊은 여기 뭐 선교사들 뭐 이런 쪽들이 또 많이 와서 살았고 여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들어왔고 관에서도 다른 데보다도 예컨대 민간 중심 지역이지만 관에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예술가나 이런 작가들이 광주는 비엔날레 같은 거로 그림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좀 문화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개방적인 갤러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미디어 아트로 유명한 뭐 어떤 작가가 여기에 자기 스튜디오를 정말 동네 꼭대기에 오기 힘든 데다가 뭐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뭐 펭귄 마을도 있고 기타 이제 여기서 매년 그 광주 비엔날레 열릴 때 골목길 비엔날레라고 해가지고 되게 낡은 동네임에도 여기서 그 미술 전시회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아주 멋지게 여는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다가 또 아무래도 뭐 이게 쇠퇴해가는 동네를 되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좀 처지기도 하다가 뭐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뭐 좋은 하프를 필요로 한 어떤 가게라든지 공간들이 하나씩 그래도 생겨나고 잘 유지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 좀 그런 눈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개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양림마을도 잘 보셨나요? 저희가 하루에 여기 조금 멀리 와서 돌아봐야 되는 시간 일정상 양림동에서는 아마 많은 시간을 보내질 못할 텐데요. 좀 부지런하신 분들, 부지런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부지런히 펭귄마을 외에도 이런 곳곳을 좀 살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방문할 주요 장소 설명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